오늘 그 특강을 해주실 우리 소재학 교수님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K미래학이라고 K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명리학인데 교수님께서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성공의 또 실패,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명리를 창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리학 그러면은 과학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전부 제거를 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법, 그런 체계를 가지고 이 명리학을 새롭게 창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른 인연이 되어서 또 이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적인 이런 기법 이거를 이제 K미래학이라고 명명을 하고 또 그 과학적인 그 기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잠깐 아까 여기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창안하신 석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화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의 호가 건곤 석화이신데 그 호를 따서 석화 리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석화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또 그러한 그 리듬 그거를 그 체계를 이제 발견하고 또 창안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석화 리듬이라고 하는 것, 또 인생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혹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보통은 씨를 봄에 뿌리잖아요. 또는 초여름에 뿌리고 물론 예외적으로 가을에 뿌리는 가을 보리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씨 뿌리는 게 성숙이 돼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똑같이 씨를 뿌리는 시기, 또 성숙하는 시기, 결실을 거두는 시기, 또 겨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계절이 있다고 하는 그 석화 리듬, 인생 사계절, 이거를 창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 학문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주술에 의존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초능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직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개 특강에 참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론이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소재학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왔다는 분들이 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주명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했거나 그 공부한 사람은 두 가지예요. 몇십 년 죽으라고 하다가 답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했거나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원래 사주명리학을 공부할 거예요. 다 우리 이번 기수 할 때 같이 할 분인데 풍수는 먼저 듣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공개 특강한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도 30년을 딱 공부했어요, 사주.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줬고. 이제 30년을 공부하나, 20년을 공부하나, 60년을 공부하나, TV에서 떠드나, 지금 큰 소리 치나, 누구나 다 똑같이 사주하는 사람 아실 거예요. 자기 영 모릅니다, 그냥 몇 개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성격 몇 개 맞추고, 나머지 몇 개 맞고. 편안하게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행운이라고 뭐냐? 모든 궁금한 걸 다 물어보세요, 제가. 99%는 답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사상의 삶의 원리,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99%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특정 종교의 용어가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몇 년 하셨어요? 응? 15년. 오케이, 좋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공부한 맛보기만? 간략하게 맛만 본 거고? 관심사. 가불병정 정도까지 아니면 조금 거기 한 정도 괜찮아요. 아, 저요? 예. 저는 사실 관심은 가졌지만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걸 하면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뭐랄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서 오케이. 충분히 오늘 그런 문제들은 싹 끝이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는 것은 명리학이 아니에요. 명리학의 범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차이를 아세요? 둘 다 하느님을 믿어. 근데 이슬람교는 막 짭수 난리 막 하잖아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근데 똑같은 하느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받아들이냐? 예수를 그 신격화를 넣느냐? 예수님이 독생자냐? 정말로 구원으로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바뀐 거고, 힌두교하고 불교도 같은 부처님 믿는 거예요. 의식에 따라 다른 거지. 역시 마찬가지. 사주팔자라는 것도 다른 관점으로 보지만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 제가 초급, 중급, 고급을 얘기한 거는 어차피 오늘은 그래서 좀 많이 나누겠지만 몇 명 실력 있는 사람 좀 공부할 것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완전 초급적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깊은 얘기도 하자. 뭐 막말로 사주 푸는 얘기까지 하자면 같이 해나갈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든 다 해보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서 부족한 것은 유튜브에서 지난 강의 그 내용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걸 보시면은 개념이 잡힐 겁니다. 우선 명리학을 바라보는 기준부터, 사주 명리학이 어떤 관점인지부터 시작해서 잡힐 겁니다. 그냥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잘 노코멘트?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반반. 반반. 오, 우리 15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은 아니고 그냥 혼자 좋아서 찾은 거고. 원래 역학은 30년 공부했다 하잖아요. 책 보다가 접어놨다 몇 년 있다 책 봐도 이렇게 해서 세월 흐르면 30년을 하는 게 많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냐하면 여기에 저한테는 많아요. 제가 이제 25년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30년, 20년, 4천만 원, 5천만 원 버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명리학하면서 3, 4천만 원 버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만 원, 이제 거기에 30만 원, 2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요. 듣다 보니 재미가 있어. 뭐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거든. 그러니까 계속 배우다가 이제 어떻게 비법 배우러 간다고? 좀 비싸게 간다고. 가보면 또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몇 번 하면 몇 천만 원 금방 날라갑니다. 이게 현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근사하게 이번까지도 그런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까 여기 갔던 그분은 점성술부터 자미두수까지 다 공부하셨던 말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공부하신 분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정리시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속성 과정, 중급 과정,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중급 과정을 하나 시작하고, 중급 과정은 지금 지난번 기수가 1기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거 합해서 중급 과정으로 하나 움직이는 거고, 초급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초급으로 들어왔어요. 30년 공부했어도 강의하면서. 왜? 이게 그냥 중급으로 들어와서는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간목과 을목과 해석하는 기준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 정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모든 왜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고 해요. 역학하는 곳에 가서 선생님한테 왜라고 질문 3번 하면 잘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원리를 많이 모르고, 원리는 조금씩을 알지만 사실은 깊은 건 몰라. 비법으로 외우는 게 많아. 그래서 그 원리를 물어보면 선생도 몰라. 선생도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냥 몰라. 그냥 모르니까 왜라는 질문하면은, 처음에 왜라고 질문하면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지만 껄쩍지근해. 두 번째 외우라고 그러면 불편해. 상당히 불편해. 왜? 나도 모르니까. 그냥 외우세요. 3번째 외우라면 선생님 테스트 한다고 자르는 게 이게 돈이고, 실제 우리 카페에도 써 있습니다. TV 많이 나온 교수, 유명한 교수인데 거기서 공개 특강 갔다가 질문 딱 2번 하니까 젊은이 그런 식으로 의문 가지면 이거 못해요. 왜냐면 이건 의문을 가지면 안 되고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제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사주 명리학이. 그래서 30년에도 마스터 안 돼요. 50년 하면 안 돼요. 평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3개월이나 6개월하고 말빨 좋은 사람이나 50년, 30년 한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예,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 예. 15년 정도면 대략 그건 파악할 테니까. 그 답 안 나와요. 그럼 선생은, 그 선생의 선생은 다 안 나와요. 그럼 도사들이 대단한 신비하게 막 대단하게 맞췄다 가잖아요. 그 맞춘 게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 과장은 돼 있어. 그런데 맞춘 사례가 있는 거야. 즉 10명이 왔어. 2명은 기가 막히게 맞췄어. 서너 명은 완전히 틀렸어. 나머지는 반타작했어. 근데 얘기할 때는 2명 맞은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운명으로 들어가서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운명의 모든 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삶은 그대로 선택 똑같이 하실까? 아니죠. 그럼 뭔 얘기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면은 아닌 것 같은 거야. 정확히 정리합니다.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는지를 알고 어디까지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꾼다고 할 때 정해진 게 어딘지를 알아야 바꾸지. 정해진 게 없는데 바꿀 걸 뭘 바꿀지 알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매일 결정을 짓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1번, 2번. 내가 하지. 내가 준비하고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내 운명을 남한테 맡기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인이 결정했어. 계획하고.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럼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결정했어. 본인이. 아버님을 결정했어. 아버님 본인이 결정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아닌가? 엄마를 본인이 결정했어. 아니 우리 부모님 그게 그러니까 운명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운명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그냥 엄마 아빠 내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결정한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 결정한 거 아니잖아. 그럼 쉬운 거 물어볼게요. 초등학교는 본인이 결정했죠. 그거 아니죠? 하다 보니 얼떨결에 하면 안 되면. 그러면 뭐 중학교는 본인이 결정했죠. 그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내가 결정하는데 뭐를 결혼하셨죠? 배우자를 본인이 결정했죠. 그래도 결정하는 게 하나는 있네. 배우자 정도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배우자, 결혼은 누구하고 할까요? 1번, 사랑하는 사람? 2번,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3번, 왼수? 4번, 어쩌다 인연 되는 사람?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보기까지도 1번,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희망.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건실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특강을 많이 해요. 이렇게 300명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00명씩 놓고도 하는데 특강을 하면은 결혼은 누구하고 할게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이 딱 나오는 게 왼수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건실한 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배우자,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 자체도 결정과 선택도 온전한 선택이 있고 제한된 선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송중기를 사랑해.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엘리자베트 테일러 사랑해.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내가 진짜 너무나 좋은 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결혼 정년기 돼서 나타난 사람 중에서 마음 가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가 많을까? 1번, 2번. 사실은 갈수록 우리 개성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결혼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의 결혼 정년기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그때 인연이 되면서 마음이 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바운다리의 배우자로서 결혼에 내가 고려 대상 하냐 안 하냐, 예쓸까 놓을까 하는 대상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내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 아닙니까? 즉 여러분의 배우자를 본인이 만날 걸 계획 세우고 결정한 게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배우자와의 선택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완벽한 여러분이 처음부터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제한된 선택입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게 완벽한 나의 선택이보다는 제한되어 있는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온 거 여러분의 선택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바운다리에 친구가 알려줬든 어느 분이 데리고 온 거야 지금 알려준 분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업구단이라고 해요. 여기를 알려준 분을 업구단이라고 해요. 실제 항상 제자들에게. 그 이유는 강의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왔어요. 맞죠? 박수 한번 전체로 칩시다. 맞은 거. 혼자 여기 뭐해서 왔든 좋은 걸 나누기 위해서 왔든 관계없이 여기를 왔다면은 그리고 제 강의를 이렇게 오붓하게 거의 독선생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도 무지하게 큰 거이긴 해요. 상당히 그건 제가 세월 두고두고 보면 더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진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도 내 강의가 내 바운다리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내가 서치를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들어오고 안 들어온 그건 우연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제가 25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 15년 전에 나를 선택하지를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공부 몇 년 동안 하면서 날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아니, 알게 좀 전에 알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온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 삶을 잘 보면은 내가 선택하는 게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내 선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셨었나요 혹시? 몇 년 하셨었나요? 저는 한 20년은 했을 거예요. 20. 저는 직업을 이렇게 좀 바꾸면서? 네, 바꾸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럼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20년 하는 직장 20년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거 하려고 준비를 했을까? 그 직장을 가려고 본인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계획 세우고 준비한 게 없어요. 우연한 게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라 했을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연하게 오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선택의 폭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공부는 바로 우리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준 사지명령처럼. 야 그럼 모든 게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누구랑 살고 돈 몇 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란 자체도 운과 명입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흐름. 그러니까 계절의 명.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따라서 천명지휘성. 따라서 천명지휘성. 천명지휘성. 설성지휘도.
우리는 지금 중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양에서는 하늘과 천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 지금 계절이 뭐죠? 가을로 오고 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절이 바뀌죠. 이걸 천명이라고 불렀어요. 동양에서 천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천, 자연천, 자연의 신의 개념에 의해서 자연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천명,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천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천명, 명, 그러니까 명의 이치, 운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운용하거나, 그러니까 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명은 정해진 거예요. 즉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정해진 부분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운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산다면은 정해진 명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란 얘기인 겁니다. 즉, 지난번에 요즘 뭡니까? 지금 막 다시 뜨는 그 여자 노래 막 뜨는 누구야 또? 아이유도 뜨고 다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이 축구 잘한다고 다 때려치고 박지성 가고 싶고 축구한다고 지금 될까 안 될까? 본인이. 어렵지? 차라리 손절해서 키우는 게 빠르겠죠? 맞죠? 한참 떴던 그룹. 블랙핑크의 누구처럼 그럼 다 때려치고 노래 잘한다고 지금 가수 진입해서 그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 시키는 게 빠르지 차라리. 이렇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정해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 들어봤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 말아라. 그게 뭔 얘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야? 이 두 가지 모순이 전부 다 현실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그 말이 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말이 되는 이치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막연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미래를 좀 더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작된 학문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단초는 있는데 그 단초를 잘못 꿰고, 단초를 찾았는데 그걸 잘못 끼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면서 신비하고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미신이 돼버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분수를 아는 학문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핑계거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누구 탓이 아니라 팔자가 그래.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은 이제 마음이 좀 위안이 되거든. 뭐 이런 거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역할도 해왔던 것도 사실인데,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안 될 것도 된다고 했다든가 또 억지로 운을 바꿔준다고 금전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무지하게 많은 피해도 줘왔던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급기야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천동설처럼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알죠? 천동설, 지동설로 바꿨죠. 그 사람이 천동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갈릴레오가 그걸 이게 너 지동설 잘못됐어, 천동설이 맞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았잖아. 근데 그 갈릴레오가 인정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 시대적 흐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나 지나서 알려집니다. 현실은 진리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진리가 밝혀지긴 하는데 언젠간 밝혀지지만 그게 적재적소 원할 때 밝혀지잖아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밝혀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 학문을 개발한 거 25년 전입니다. 여러분 처음 봤죠? 어떤 사람 그때부터 혜택을 누려왔고요. 그럼 이 학문은 어떤 거냐? 그냥 K미래학이라 하는데 기반은 명리학 기반이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동서고금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동양 서양을 통틀어서 개인이나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5% 이상 찾을 수 있는 학문, 그리고 부부간의 콩깍지의 유효기간,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학문, 또 성명학 만날 얘기하는데 진짜 검증 가능한, 이름이 무슨 획수 이런 거 말고 이제 진짜 검증 가능한 장명을 할 수 있는 학문, 이것을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학문,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성격 특성을 분석하는 학문,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K미래학입니다. 그럼 기존 사주 명리학은 해보시 알겠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어떨 땐 맞아. 어떨 땐 안 맞아. 왜 그런지를 또 오늘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주명리학이 이렇게 잘 안 맞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떴던 이렇게 약간 셀럽처럼 유명한 사람이 이 공부를 조금 해. 그리고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막 뜨는 거야. 막 해놓고 막 해. 그리고 공부해보니까 막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혼자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 근데 기존 명리학으로 치면 그게 맞기도 해.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아는 걸까? 아닙니다. 제대로 잘 모르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일반인이 볼 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항상 우리 사람들은 명리학 적다는 부분을 부정해야지 좀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야 좀 약간 학자층 같고. 그러니까 괜히 뭐 이런저런 일은 그거 아니다고 뭐 이렇게 막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운명은 이게 뭐 다 정해진 게 아니다. 말년이 이런 거 정해진 것보다는 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합니다.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주명리학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까지가 시작인지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이 강의를 듣고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제 영상을 찾아보면 돼요. 거기 수없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 그리고 공부를 하기로 한다면 하시면 돼요.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하시다가 중국 오빠는 바로 들어오면 되고 한 11월쯤에 강의를 시작할 때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맘먹었던 사람은 언젠가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분도, 옆에 있는 그 우리 고강리 교수님도, 여분도 본인 저기처럼 다른 데 가서 10여 년 전에 강의를 수없이 듣다가 다시 또 여기 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여기 중국반 교수님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운명은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공존하고 있다. 사주명리학은 사주학과 명리학이라는 용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사주학은 뭐냐? 네 기둥을 가지고 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명리학은 명의 이치를 분석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미신일까 과학일까? 기존 사주명리학.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하려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유튜브를 봤다면 아시겠지만 기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주명리학이 미신일까 과학일까? 미신 아닌 것 같고. 그럼 자, 미신의 개요가 뭐죠? 뭔가 과학적이거나 증명되지 않거나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거기 염원해서 뭔가 하는 것들. 그럼 미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미신. 근데 이제 과학과 반대의 개념을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비과학이고 비논리고 미신에 속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증명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반대 개념, 과학과 미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이냐 미신이냐. 제 학문은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과학이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우리는 그냥 인정과학. 그 얘기는 뭐야? 진짜 과학이 아니래도 어느 분야가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도 과학적 요소가 있어 그래서 과학이라고 불러주는 것. 이해하시죠? 진짜 과학. 이건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논리과학. 진짜 자연과학, 논리과학은 우리가 로켓을 쓴다든가 이건 과학이죠. 과학적 이론이죠. 로켓을 쓸 때 공식이 많다 적다? 많죠. 1000개가 있다 치자. 9999개를 정확히 적용하고 하나만 딱 틀렸어.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누가 그럽니다. 야, 999개가 정확하고 과학적인데 하나 틀렸는데 말이 돼? 말 되죠. 그러면 논리과학은 100% 논리일 또한 논리과학이죠.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듭니다. 사과 좋아하세요? 예. 혹시 90% 썩은 무슨 사과라 불러요? 당연히 완전 베린 썩은 사과 맞죠? 그럼 50% 썩으면은 썩은 사과, 10% 썩으면은 1% 썩으면은 0.01% 썩으면 썩은 사과. 100% 안 썩어야 썩은 사과 아니죠. 그러면 논리와 비논리가 섞이면은 논리가 몇 프로 있을 때 논리 과학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50% 있으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면 과학이 90% 있으면 과학입니까? 52%만 돼도 과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두 개. 그러니까 사과가 썩지 않은 게 52% 있으면 안 썩은 사과예요? 1%라도 썩은 거는 썩은 거죠.
그러면은 비과학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식이 100개 중에 1개 틀렸는데 99개 틀렸으니까 과학인가요? 논리인가요? 완벽한, 그러니까 과학 인정과 제대로 된 과학의 개념. 완벽한 과학은 100%일 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논리과학은, 특히 자연과학은 100%일 때인 거예요. 기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과학이,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과학적 요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미신적 요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솔찬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신적 요소 가지고 미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비과학적 요소 가지고 비과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 요소가 과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코끼리 보고 통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예요. 다리통으로 볼 땐 맞은 거고, 꼬리로 볼 땐 틀린 거고, 다 그래서 현재 막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과학명리 논리과학은 100% 과학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예측학이라는 것은 공식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이 틀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로켓처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과학적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사회나 문학이나 이런 거, 예술이나 여기는 과학적 요소가, 비과학적 요소가 꽤 많은데도 미신이라고 안 불러. 근데 왜 역학은 미신이라고 할까? 사주는. 그거는 문학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현재를 움직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복이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믿고 바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처럼 되기도 하고 잘못되는. 그래서 미신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0%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100%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사주명리가 100%는 고사하고 원리 모르는 게 수없이 많으니까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르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고전들을 보면 이 고전 얘기 다르고 저 고전 얘기 다르고, 저는 그걸 100% 과학적 이론만 가지고 학문을 개발한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박수 2번 시작. 로 선생님, 역학은 몇 년? 역학은 오래됐습니다. 네, 몇 년? 뒤에는 15년, 선생님 몇 년? 25년 전에.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물론, 아까 장 선생님은 30년이에요. 그분은 오늘 안 오셨고. 명리학을 안 배우고, 매하역수라고. 매하역수, 예. 그걸 했는데, 기초가 안 되니까 이게 인맥이 안 돼갖고, 헤맸죠. 자, 소강 매화역수라는 건 뭐냐? 소강절 선생님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강절 선생님이란 같은 소시인데 저하고 다른 소시예요. 중국에. 그분은 뭐냐면 밥을 먹다 오늘 아침에 매화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서 싸우다가 갑자기 가지 하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를 개발했어. 그게 점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화역수, 이제 여기서 오늘 또 정리할 게 뭐냐? 점학과 명학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역수, 주역, 자미두수, 육효, 육임, 이 모든 학문은 다 점학의 범주예요. 그거는 규칙이 중요하다, 직관이나 끌어옴이 중요하다. 1번, 2번. 직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의 기운이 잘 통하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 잘 맞더라고요. 예,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맞느냐? 사주경도 좀 시작할 때 처음에 잘 맞아요. 그때 순수하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잘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맞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오늘 답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원래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몇십 년씩 한 분을 놓고 많이 해요. 오늘은 조금 현상이 들어가지만은. 자, 오늘 못 들은 내용은 유튜브로 보시죠.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못 봤어요. 아, 그럼 유튜브 보세요. 앞에 못 들은 내용은. 그래야 내용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서 기존 역학이 미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엄밀히 본다면 미신인 거예요. 황당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TV에서,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떠들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좀 뭐한 얘기지만 굳이 따진다면 제가
유사 이래 가장 정확한 실력 있는 명리학자 대가 맞아요. 제가 단 도사는 아니에요. 더 유명한 사람은 있어요. 도사로서. 도사는 뭐냐? 도사가 다 맞아요? 반은 꾼이시죠.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그게 아니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명리의 원리를 갖고 따진다면 제가 제일 대가고 제가 실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정확하게. 이 얘기도 오랫동안 해온 얘기예요. 틀린 게 없고 이 말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역술인들 이미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은 그들 이론 속에 제 이론을 벌써 섞어 쓰고 있어요. 제가 25년 전부터 강의를 해왔고 20여 년 전부터 유튜브에 15년 전, 20년 전부터 유튜브에 2005년도는 10년 전인가? 20년 전이죠. 2005년도부터 TV에서 강의를 해서 그게 유튜브야. 한 2년 동안 방송이 됐고 부산에서는 또 몇 년 더 됐고 그 자기들의 그 사이트를 통해서도 유선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이론들이 워낙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제자들 물어볼 때 그래도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받아들여서 쓰고 있어요. 제가 거의 중급 과정까지 공개를 다 해놨어요. 물론 그 이상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답이 다 나오진 않지만 자, 아마 이 사주가 중에 이게 사주팔자인데 선생님 아시겠지만 우선 이게 뭔지에 대한 정의를 가집시다. 사주 명리학을 다시 얘기하면 사주 명리학은 정확히 정의한다면 어떤 걸까요? 사주 명리학은 누군가 그러니까 저기 한다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가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은 사주팔자 그러니까 누군가 태어난 시점을 간주로 표현한 사주팔자 다 정리해서 치면 사주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어떤 그 사람 그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륭, 화복, 운명적 흐름 등을 예측하는 학문 맞습니까? 그럼 그 정의는 뭡니까? 뭐를 분석해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건데 그 사주팔자보다 생년월일, 시 그렇죠?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년월일시를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생년월일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년월일시가 바로 사주팔자인 거예요. 생년월일시가. 그게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럼 정의를 다시 합시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여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2시간씩을. 그리고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서양은 그냥 2025년 9월 29일 5시 반 19시 17시 30분 19시 30분 이렇게 표현하죠. 숫자로. 동양에는 이 숫자를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0간 10간 천간 이걸 천간이라고 해요. 이 10개의 천간 그리고 12개의 지지 10개의 천간은 10진법인 거예요. 12개의 지지는 12진법인 거예요. 동서양이 공이 10진법과 12진법을 써왔는데 동양에서는 이 10진법에다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10개의 기호를 붙였고 12진법에다가 자축인묘친사미 신우술인 12개의 기호를 붙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건 생각도 그냥 뭘까요? 그럼 뭐라고 공부하냐?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 왜? 어떻게? 왜 이게 하늘의 기운이야? 왜 하늘의 기운 10개?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이 동양학은 전부 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외우고 신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사주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학문인 건데 그 사주팔자는 결국엔 누군가 태어난 시점 맞죠? 그거를 간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출생년, 월, 일, 시를 간지로 표현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또 찾는 게 뭐야? 그거 가지고 자 배우자가 어떤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업을 심지어 하는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뭐 찾는 게 또 뭐 있어? 자녀가 어떤지, 애가 몇인지, 뭐 궁합도 뭔지, 뭐 크게 얘기해. 돈은 얼마큼 버는지, 초년, 뭐는? 여자가 많은지, 이런 실제 그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걸 다 중요하게 잘 보세요.
여기가 왜 모순인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주 명리학이. 이걸 가지고 그것도 찾고 여기는 뭐냐?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냐? 이 사주팔자는 어떤 사람의 운명의 집약체다. 란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운명의 바코드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군가의 바코드, 어떤 사람의 바코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은 사주팔자를 불러와 가지고 그 시간에 저주를 해. 왕비 저주하잖아. 그러면 그 왕비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아프고 막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왕비한테 적용되는 거야, 이게. 맞죠?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써 애가 몇인지부터 모든 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 찾는 것은 공부가 안 돼서 못 찾는 거고 공부 잘 되면 다 찾는 거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그걸 찾는 사람은 있어. 틀림없이 찾을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찾느냐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을 때는 있어. 애가 둘이니 셋이니 부터. 그럼 애 문제부터 시작하자. 지금은 산하 제한이야. 애가 찍혀 하나면 둘이야. 뭐 셋, 다섯 없어. 이걸로 찾을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참 애매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물론 배우자 성씨를 또 찾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맞냐? 그러면 먼저 이걸 보면 돼요.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 삶에 삶이 있습니다. 운명이 있고 삶이 있고 운명은 삶이 있는 삶. 우리 삶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행복하냐? 아까처럼 이런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본인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잖아.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그것들은 그 직업이나 본인이 하는 현재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거꾸로 요소가 본인의 노력 같은 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죠.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 직업군 저 직업군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가 결정이 무지하게 되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혹시 아버지에 따라서 직업군 결정이나 아니면 내 삶이 결정,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많이 미치죠. 엄마는? 미치죠. 그럼 태어난 지역.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 탄광이야. 아니 태어났더니 내가 이디오피아야.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장관이야. 삶이 미친다 안 미친다? 지역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태어났더니 남북전쟁 기간이야. 내가 태어났더니 강감찬 장군 전쟁할 때야. 가능하잖아. 자, 다시 사주팔자 요거는 60간지예요. 그럼 60년이 되면 반복이 되죠. 600년이 되면 또 반복이 되죠.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이런 사주팔자 우리 삶이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사주는 운명의 모든 걸 집약체라고 하는데 사주 볼 때 필요한 게 뭐다? 출생년, 월, 일, 시, 아빠 몸무게, 엄마 직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본인 기준 사주 명략을 얘기하는 거야. 아빠 몸무게, 엄마 직업, 출생 지역, 출생 연대. 아니 사주 볼 때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진 않는데.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 자, 무슨 얘기냐면 사주 볼 때 얘기하는 게 출생 연월일시만 불러주잖아 그냥. 그럼 그거 가지고 딱 보면 이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이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2시간 간격이야. 식간 2시간 간격.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그것도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10간의 원리가 뭐냐? 10간 10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학문은 태양을 아까 내가 사주팔자의 정확한 개념은 누군가 태어난 시점 아니면 특정 지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10간 12지로 표현한 게 사주팔자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특정 지점에 대한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아니면 태양계의 특정 지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뭐와의 상관관계? 태양과의 상관관계. 그럼 이게 무슨 소리 의미하느냐? 해가 뜨거지는 1년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좌우해? 태양이 좌우하죠. 바로 이건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원리가 뭐냐? 하루와 1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와 1년의 기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새싹이 자라나잖아. 나와서. 그리고 자라났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떨어지고 이 과정을
10개로 표현하는 게 천간이야. 10개로 나눈 거야. 그 과정별로. 갑 하면 갑이 뭐냐? 큰 나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한마디만 해. 갑은 씨앗이 땅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땅에 딱 내렸을 때 덩어리다. 요게 갑인 거예요. 을은 요 씨앗이 땅 위를 나오는 것. 그래서 씨앗은 갑은 땅을 안 나온 거야. 을부터 나와. 그래서 기문 둔갑 할 때 그 둔갑이 뭐냐? 갑이 안 보이는 거야. 갑은. 이게 십간을 얘기한 그걸 표현해 십간인 거고 12지는 뭐냐? 요는 자연이치를 그대로 설명했는데 우리는 땅에 떨어졌다가 잘 보면 열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새싹이 다 죽고 어떤 놈은 죽고 또 나오잖아.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씨앗이 어떻게 되냐?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가 그 안에서 1년 묵어. 묵으면서 그 안에서 깨어나. 어떤 놈은 자 묵은 놈과 씨앗이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있는데 이놈은 죽은 씨앗, 이놈은 깨어날 씨앗. 예를 들어서 그럼 죽은 씨앗과 깨어날 씨앗 겉으로 어떻게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나. 몰라. 이놈은 깨어나. 여기서 썩이 딱 움직여. 그러다 여기부터 뚫고 나와. 이게 갑인 거야. 예를 들면은. 근데 씨앗이 떨어져서 이 과정이 있어.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야.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늦춰. 그게 12지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현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야. 따라서 절대적 관점, 상대적 관점. 사주명리학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은 기운을 읽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운만 읽는 거야? 현상을 읽는 거야. 기운을 가지고 너가 돈 벌 기운이 있어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근데 버는 걸 알려면 기운을 읽어야 돼. 자, 정오를 알립니다. 뚜뚜뚜. 그럼 태양이 머리 꼭대기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때가 양기가 가장 강해 약해? 강하지. 하지가 6월 22일이 양기가 가장 강하지. 이게 절대적 기운이야. 근데 실제 뜨거운 거는 6월 22일이 뜨거워? 8월이 뜨거워? 8월이 뜨거워. 8월 초가 뜨겁지. 낮 12시 반이 뜨거워? 2, 3시, 서너 시가 뜨거워? 2, 3시가 뜨겁지. 바로 이렇게 현실은 기운이 있고 절대적 기운이 있고 상대적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기존 사주명은 그걸 구분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또 한 가지 칩시다. 오늘 이 강의의 시작이 몇 시에 시작했죠? 6시 반. 그게 강의에 드러나는 시작이잖아. 이게 원래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몇 시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여기를? 5시. 몇 시에 출발했어요? 같이 5시. 그러면은 5시부터 몇 시에 출발했어요? 5시. 몇 시에 출발했어요? 저는 좀 늦게 6시. 그래서 좀 늦게 오셨구나. 그래, 여기는 너무 늦게 오니까 시각을 늦게 하신 거고, 본인은. 근데 이 강의는 몇 시에 시작됐어? 6시 반. 그럼 본인의 시작이 5시입니까? 6시 반입니까? 어찌 보면 하긴 준비로 한다면 5시부터 오고 시작은 실제적인 시작은 6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뭔 얘기냐? 이게 중요한 거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지는 자축인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간에 갑이 들어가잖아. 갑은 눈에 들어 이 시작인 거야. 근데 자도 시작이잖아. 근데 집에서 출발한 게 자야. 근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즉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주 명리학은 뭐든 간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집에서 출발한 것부터 따진 게 12지진 거고, 하나는 시작한 것부터 따진 것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는 기운의 을대를 그냥 딱 그것만 딱 보고 따진 게 십간.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면서, 하늘은 눈에 보이잖아 그냥. 그래서 그걸 하늘의 기운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한 거고, 12지진은 땅속에서의 과정을 넣다 보니까 이걸 땅의 지지라고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다 내가 얘기를 창안했는데 사실 밝힌 거니까. 뭔 얘기 합니까? 말이 돼 안 돼? 되죠. 바로 되죠.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돼. 그래서 십간과 12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서양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느냐? 서양과 동양, 우리는 백에 입퇴할 때부터 한 살로 쳤잖아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해가죠? 서양은 나올 때부터야. 입퇴가 말하자면 지진 거야. 이해하죠? 안 보이는 시기. 그리고 나오는 것. 서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하고, 동양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니까 뱃속부터 한 살을 친 거고, 서양은
출생부터 한 살을 친 거고 이렇게 해서 10간 12지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럼 10간 12지는 결국에 뭐냐? 자연의 순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특정 지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그럼 여기서는 아까 했듯이 누군가 태어난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해가죠? 지금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지금 7시 반 넘었잖아. 그럼 넘어가 이제. 어떻게? 이거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따라합시다. 을사, 을유, 정유, 경술. 이거 뭐 을사, 연도를 얘기하잖아. 을사년. 을유, 월을 얘기하고. 정유, 일을 얘기하고. 경술, 시를 얘기하고. 서양이나 동양이 똑같이 표현하는 건 있어. 얘는 2025년이라고 표현했고 그냥 숫자를 나열해서 십진법으로 나열한 거예요. 우리도 십진법이 이거 을이야. 이 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5야. 근데 단지 이건 뭐냐? 요거는 십진법을 그냥 더 이상 수평적인 숫자라고 반복의 개념으로만 따져준 거지. 그리고 시까지. 9월. 9월이라는 것은 유가 해당돼, 유.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은 요거는 연도는 천간이 따지하고 월은 지지를 기준으로 하고 일은 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는 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걸 나중에는 원리도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몇 시간 간격으로? 우리 현재 시간으로 따진다면 2시간 간격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서울만 쳐도 여러 명이겠죠. 그럼 전국을 치면은 그럼 이런 간지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로 치면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까 아닐까? 다르죠. 그럼 여기서 사주명리학이 한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준 사주명리학이.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생년월일을 저주를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이 저주를 다 방할까? 아니죠. 뭐냐? 그럼 이걸 가지고 직업을 얘기하면 그 많은 사람이 직업을 똑같을까 직업이? 그러면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찾지 못하는 왜? 자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했어. 어떤 사람이 기사, 운전기사 많잖아 지금. 자 6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이 사주 있다 없다?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600년 전에 이 사주 있어 없어? 있죠. 1200년 전에도. 그때 운전기사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찾? 그때는 응? 마부? 아 운전기사는 마부로 나오겠다. 그럼 그때 마부가 지금처럼 많을까? 없겠지. 그 마부 하니까 말이 되네. 자 그러면 좀 더 가지. 6000년 전에도 있다 없다 이거 사주는. 그럼 6000년 전에 마부 있나요? 그럼 마부라는 게 없어 그때는. 말 자체가 유용하지 않을 때니까. 그럼 그때는 사주는 6단위가 해간 간지가 반복되니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상담사 있어. 그럼 간단하게 인터넷 상담사 60년 전에 있었나? 600년 있었나?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거는 그걸로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 탄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야. 돈 많이 있다 없다?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돈 많이 있다 없다? 그 삶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직업도 물어보지 않고 아빠지도 안 물어보고 이것만 딱 놓고 다 맞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맞는 이유는 가끔 맞을 때가 있는 거는 대략 알고 왔을 때 대략 모습을 보면은 알잖아. 느낌이 있고 알고 있고 철학과 노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오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리고 혹시 내가 잘 나가서 돈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만 있다 없다? 힘들어서 오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올 때 딱 해놓고서 딱 붙어 씨 얼굴 밝어 힘들어.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 없잖아. 행복해서 오는 거 별로 드물잖아. 힘들어서 온 거야. 그럼 주로 남자가 많이 와 아줌마가 많이 와. 요즘 남자도 가긴 가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러면 주로 무슨 문제야? 신랑 문제, 자식 문제. 아니면 좀 쭈삣쭈삣하면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다 이제 금줄 이렇게 걸고서 뭐 이렇게 복부인 투자 문제 있겠고. 그럼 통박 보면 얘기하면 대략 나오는 거잖아. 누가 왔든 이 시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주만 딱 꺼내놓고 난 할 수 있다? 농담하지 마. 이 사주가 어느 시대 어디에 태어난 사람을 그거 갖고 다 얘기를 해. 즉 얘기할 수 있는 건 있다. 뭐가 있냐? 중요한 거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뭐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합시다. 8월 1일 날 추워 더워? 덥죠. 더워. 오후 3시 어때? 환장하게 뜨겁지. 개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릴 때 이때 태어난 사람은 추운 기운이 많다, 더운 기운이 많다. 더운 기운이 그냥 많다, 뒤지게 많다. 뒤지게 많지. 그럼 이 뒤지게 많은 사람이 여름을 또 만나면은 일이 잘 풀릴까 꼬일까? 만사 귀찮겠지 그냥.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원리인 거야. 그냥 그게 치면은 그게 꼭 그렇게 적용되니까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근데 누가 그래? 당신은 30년 동안 여름이 계속됩니다. 죽으라는 얘기인 거야. 맞잖아. 여름에 태어났는데. 자, 궁합을 보러 갔어. 8월 1일 날 오후 3시에 태어나 뜨거운 기운이 드글드글 많은데 딱 나왔는데 저기 나온 사람이 8월 1일 날 새벽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손 붙잡고 싶겠다, 떨어지고 싶겠다. 이게 궁합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배우느냐? 천간과 합의되고 지지가 이러다 보니까 공부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하다가 궁합은 없어. 안 맞아. 무슨 궁합이 맞냐? 왜? 이론을 다 대도 안 맞거든. 맞을 수가 없는 거 어차피. 그러니까 궁합이 없어라 했다든가 신기하게 우연히 맞으니까 맞는다 했다든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설정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 1번, 겨울에 밤에 태어난 사람 2번. 누가 영업사원에 누가 더 적합할까? 1번 당연히 나오지. 행동 특성이 강하니까. 연구사원에 누가 더 적합할까? 2번. 머리는 누가 더 좋을까? 겨울이지. 왜? 겨울은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머리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울증은 누가 더 친할까? 우울증. 그것도 2번. 이걸 통해 성격을 아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원리인 거야. 근데 이거 아니라 신비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이 안 돼. 이걸 태양 에너지로 접근하면 이게 되는 거야. 대신 태양 에너지로 접근하면은 자식이 몇이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태양 에너지가 자식이 몇 개라고 나올 수 있을까? 태양 에너지가 균형이 맞니 안 맞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풀리니 덜 풀리니. 우리는 태양 에너지는 공전과 자전이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없다? 있죠.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꽃 피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그걸로 풍요롭게 살거나 추수 못했으면 징그럽게 고생하거나 봄에 오면 다시 한번 죽으라고 일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런데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막 누구나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이 어떤지를 몰라. 나는 그 타이밍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찾는 방법을 밝힌 거야. 최초로.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에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진짜 징그럽게 처음에 새싹이 막 나왔어. 초봄이야. 그럼 이 새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딱 보고 땅 위에 가짜 나온 거 보고 딱 보고서 이거 콩, 이거 돼지 잘 알아 몰라. 잘 안 보여. 그리고 그 새싹이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새싹은 그냥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새싹 입장에서는 어때? 혹독하지? 분투를 해야 되겠지. 이미 땅을 뚫고 나오는 것부터가 분투야.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자 사는 거야 이게. 그 뚫으면 새로운 환경을. 그리고 살아나와서 적당히 틀을 잡았어 이제. 잘 보면 이게 뭐 같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봄, 두 번째 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쫙 봉우리 맺고 꽃 피기 시작하는 게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되면 꽃이 피지 이제. 그러면 여름쯤 되면 이제는 움직여. 삶도 그래. 여름쯤 되면은 자기의 영역이 확보되고 시작해. 보여. 두 번째 봄에서 첫 번째 여름쯤 되면 이 사람이 뭘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 꽃이 뭔지 보이듯이. 그러다가 두 번째 여름쯤 되면은 이제 왕성하게 이제 막 활동 꽃 활짝 피고 어떤 거 열매도 맺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세 번째 여름 되면 이제 꽃도 쥐가면서 그래. 사회적으로 능력 발휘를 무지하게 잘해. 그러다 가을을 맞이하면은 돈을 걷어들이고 늦가을을 맞이하면은 최고의 명예에 뜨고 겨울을 맞이하면 어때 또? 마지막 자, 이 새싹의 목표가 뭐죠?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걸까? 열매를 익어서
완성되는 걸까? 딱 열매가 막 익어서 완성되면 이미 떨어져 버려. 그때는 이 새싹의 시대는 아니야.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떨어진 거고 성장을 한다 안 한다. 그때는 생명은 끝났어. 그렇지만 그게 완성인 거야. 이게 겨울이지. 그랬다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도 이런 거야. 봄의 첫 번째, 봄이 따라다 봄 2기, 여름 3기, 가을 2기, 겨울 3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봄 1기는 새싹 살지 뭐 힘들다가 2기 되면은 틀이 잡혀. 3기는 이제 눈에 보여. 이름도 쪽쪽 알려지고 여름 2기 되면은 실력이 있어 상당히죠. 여름 3기 되면 그 분야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야. 뭐 부장, 과장 하면서 사업적으로도 돈 버는 식이고 가을 1기 되면은 거의 떼돈 벌 정도까지 가을 2기는 정말 많이 벌어들여. 성공한 삶이고 최고의 성공을 지르고 하죠. 왕처럼. 그 다음에 겨울 1기가 딱 되면은 이제 꺾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명예로운 거는 농부가 땅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 농부가 응? 가을이 끝난 겨울이 제일 많지. 겨울이 제일 부자인 거야. 그리고 깨지기 시작하는 건 그때부터 겨울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겨울이 되면은 명예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하다 사람들이 사업 돈 벌어놓고 맨날 활동하자 사회활동 그게 겨울인 거야. 그때 돈을 벌어 까먹어. 까먹는 거야. 그게 겨울이 까먹는 거야. 싸먹고 쓰는 거야 이제. 가을에는 벌고. 겨울 초창기는 까먹고 유화하잖아. 그냥 겨울 두 번째 때면 돈도 까먹고 이제 힘들어. 겨울 세 번째 명예는 누리는데 별로 돈이 없어. 어디 가면은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대단히 뭐 장관 했고 회장님 하는데 실속이 별로 없는 분들 있잖아. 근데도 직급이 있으니까 명예는 계속 가. 회장님 뭐니. 그런 분들이 겨울 세 번째 겨울.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서 몸도 아프고 막 새로 가려니까 이게 봄 사니 못 사니 새로운 바뀌는 거야. 모든 게 이제 끝나. 그 사람 삶이. 왜? 그 사람 인생의 한 파트가 바뀌었잖아 이미. 그게 봄인 거야. 그래 두 번째 봄이 되면은 이제 뭔가 열심히 나이 드는 사람이 퇴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라 하고 돈 조금 받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이게 봄 2기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찾은 거예요 제가. 그거 10년 안에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그리고 60년 안에 12년 봄, 18년 가을, 12년 봄. 아니 12년 봄, 가을, 18년 여름, 겨울.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말이 되잖아. 왜? 이 사주팔자가 태양 에너지를 분석한 거면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면서 에너지가 바뀌니까 그 에너지가 바뀌면서 그 계절이 맞으면서 이 강도가 저가 됐다 안 됐다가 사계절처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에도 그게 나타난다. 충분히 논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인정할 만한 가설이죠.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고 찾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게 K밀리학 석합명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처럼 그 김치성을 가졌니 박시성을 가졌니 무슨 직업이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성향을 갖고 태어났느냐, 학자 성향이냐, 운동 성향이냐, 연구직 성향이냐, 뜬구름을 잡냐, 이걸 알 수가 있어. 성격 특성을. 직업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직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직군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잘 봐요. 여름, 겨울 태어난 걸 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알죠? 근데 나는 겨울에 태어났어. 근데 누군가가 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겨울에 태어났다 했잖아. 여름이 좋다고 생각하자. 난 여름이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봄에 태어났는데 여름으로 계절이 가. 그러면 끌려 안 끌려? 내가 그 사람 보면 끌리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름이 끝났어. 그럼 안 끌려? 안 끌려지지. 그래서 콩깍지가 벗어졌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궁합법인 거예요. 이게. 이름도 마찬가지.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라는데 내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특성,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막말로 여자 쪽으로, 재물 쪽으로 뛰어나다, 아내 쪽으로 뛰어나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명리학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기존 사주 명리학처럼 이걸 신비로 바라보면, 신비는 뭐냐? 을류령이니까, 을사년이니까 을목, 작은 나무, 큰 나무, 뱀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삼천포로 빠져.
그거는 좀 쉬었다가 얘기를 또 합시다. 박수 2번 시작. 조금 쉽시다 이제. 제 강의 이해 들을만 합니까? 네. 이해됩니까? 재미있죠? 들어본 적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15년, 35년 했어도 못 들어본 내용이죠. 따라합시다. 점학, 상학, 명학, 직관점학, 직관점학, 관찰상학, 관찰상학, 규칙명학, 규칙명학. 이렇게 역학을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역학을 예측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직관점학이라는 것은 2가지로 또 나뉘는데, 하나는 초월적 존재, 그냥 편한 말로 신기, 신들린 사람들, 노트라다무스, 엘빈 토플러, 무속인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영매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에서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주역점 같은 점을 치는 것. 이게 그 직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이게 직관의 예측학 점학이에요. 서양 미래학에도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인정을 해. 지니어스 프로파시라고 해가지고 그 천재적 예측이라 해서 인정을 해주고도 있어요. 그걸. 뭐냐,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김정은이 죽어. 다음 달에 죽는데 누가 얘기했어. 어떻게 알았어? 계시받았어. 안 죽으면 말고야. 왜? 계시받았다는데. 그거는 그게 실현돼 봐야 알아. 우리 한때 지난 9월 달인가? 8월인가 9월에 일본 침몰한다고 난리 났었죠. 그 여자 만화가 그게 너무나 잘 맞았어.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러니까 점학은 노트라다무스나 엘빈 토플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예측한 방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 없다. 신기니까 전수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과거가 많이 맞았으면 그걸 근거로 하는 건데 미래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맞아봐야.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번에는 맞았다 맞았다 거의 비껴. 딴 데에서 조금 지진 난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전체를 흔들었지. 이해갑니까? 뭐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왜? 하도 정확하다고 하니까. 부산까지 영향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점학이란 자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점학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 맞은 거를 많이 강조해. 그 냉정하게 맞은 거 틀린 걸 따져야 되는데, 맞은 거는 누구나 있어. 아까 이렇게 오래된 점쟁이나 오래된 철학가라는 사람들이, 내가 저기 했잖아. 기존 사주명리학은 사실 눈치 보고 두드려 맞춰야 되고, 딱 찍어 맞으면 한숨 돌리고, 아니면 대략 몇 가지 성격 특성 딱 던지면 그건 맞고. 자, 15년, 20년, 내 사주는, 역학자 사주는 특수사주다. 들어봤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간단한 거야. 자기 사주는 특수사주다.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서 역학하는 사람이 자기 사주 제대로 푸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몇 가지 맞는 거 있어. 몇 가지. 어느 부분 일부. 그거 보고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가 막히다 했다가 어떻게 또 안 맞아. 그거 안 맞는 거 넘어가. 또 맞는 거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람들 그래. 우리도 가끔 하잖아. 나는 참 촉이 잘 맞아 할 때 잘 보세요. 그 촉을 볼 때 어떤 촉을 봤어. 사실 냉정하게 보자. 하나, 2개, 3개 틀렸어. 2개 맞았어. 하나 맞았어. 계산해 보면은 10개 중에서 6개, 7개 틀릴 수 있어. 서너 개 맞아도 틀린 건 잊어버려. 맞은 것만 가지고 야, 잘 맞는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역학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맞을 때가. 근데 또 한 가지 맞는 건 있어. 성격.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아니라 일부가 맞는 거야. 성격이. 일부가. 그거는 역학 안 하는 사람도 맞아. 어떨 때는. 역학자 사주, 역학할 때, 저 옆에 처음에 공부할 때 기억날 거예요. 막 누구 처음 봐주면은 잘 맞는다 하잖아. 잘 맞아. 막 공부. 그 나중에 보면 야, 그거 음력 아니고 양력이야. 생일. 그래 제대로 풀리면 맞아 안 맞아? 틀려. 그때는 또. 이런 예가 부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역학자, 그리고 또 역학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역학자 사주가 자기 사주 특수사주라는 이유는 남을 주변에 봐주잖아. 처음에. 돈 주고 봐줄 때는 처음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해. 성격이나. 그럼 맞아 안 맞아? 그런 건 대략 맞거든. 안 맞으면 끌어다 맞춰. 집안에 뭐 작년가을에 돈 나갔죠. 작년가을에 돈 안 나간 사람 어디서 다 나갔지. 은근히 집안에 뭐 어떤 안 좋은 일 겪은 사람이 있니 없니 따지다 보면 몇 개씩 걸려 들어가고 또 이 이론에 의해서 몇 가지는 맞아. 성격도 몇 개 맞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야.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역학자 가족들은 그런 것들이 신기해 안 신기해? 그건 이미 안 신기해. 이제 깊은 걸 물어봐. 자기도 그렇고 깊은 걸 물어봐. 그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특수사주가 자기 이론에 안 맞으니까. 그거는 뭐냐? 그 일반인도 깊이 가면은 안 맞아. 똑같이. 못 풀기 때문에. 우연히 맞아. 단지 어느 자기가 운이 좋으면 그 시기는 조금 맞아 들어가.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도 다 맞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춰서 맞고 이렇게 맞고 대충 맞아. 그럼 나중에 잘만 야 철학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맞고 2명 틀렸는데 운 나쁠 때 그 2명이 소문을 내. 그러면 그 사람은 용하다 안 용하다? 안 용한 사람인 거야. 근데 10명이 왔는데 8명 틀리고 2명 맞았어. 용한 거 안 용한 거야? 안 용하지. 근데 그 2명이 소문을 내. 그러면 알려지는 거야. 자, 철학관 하는 사람이 가끔씩 쫓아와서 선생님 용합니다 해. 그럼 자기는 진짜 용한처럼 생각이 돼. 자, 철학관 갔다가 틀렸다고 따지러 가는 사람 있다 없다? 싸우러 가는 사람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은 그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용하다고 자 우연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간 사람 중에 100명일 때 몇 명이나 찾아가서 용하다고 고맙다고 할까? 한 50명? 30명? 20명? 몇 명이나 한두 명 갈 거야. 근데 그 나머지 그 많이 안 온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한두 명이 와서 용하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거고 진짜 지가 대단히 잘한 것처럼. 이게 현재 철학관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애를 먹어. 옛날에는 오늘 손님도 잘 먹겠죠. 요즘은 손님이 지식이 있어서 유튜브 보고서 막 물어봐. 같이 토론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눈치 봐서 하고 실제 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은 철학관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톡 해놓고 오늘 손님이 왔어. 딱 맞추면은 휴 안도 한숨을 쉬고 틀리면은 또 어떻게 딱 이제 또 살짝 빠져나간 방법들이 말을 또 바꿔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치고 다시 들어가서 물주만 좀 부탁드릴게요. 뜨거운 물로. 아까 뭘 얘기하려다 우리가 말했지? 하도 할 얘기는 많으니까 그냥 아까 얘기도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주명리학이 자 다시 한번 일단 자 을사년 을유월 정유일 경술시 이게 글자가 8글자고 4기둥이니까 이게 하나하나 기둥으로 쳐서 그래서 4기둥 8글자 멱사자 기둥주자 팔자에서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4기둥 8글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결국엔 뭐다? 이게 누군가의 운명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 대한 태양 에너지 분포도인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면 그게 그 사람 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죽으면 죽은 사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가 누구를 만났으면 그 순간에 사주가 되고 오늘 공부하는 이 순간에 사주도 되는 건데 우리는 사주란 말을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그 사람 태어날 때 운명적 요소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나 사주팔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학문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정의한 내용인 거고 또 하나는 그냥 팔자가 그래? 이거 뭡니까? 운명의 집약체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K미래학 석화명리는 한국식 미래의 직학, 한국식 미래학. 제호가 건곤석화입니다. 건곤을 쓰기도 하고 석화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K미래학은 건곤 오브 코리아입니다. 하나를 볼 땐 코리아입니다. 그냥 이 중의법이죠. 건곤 석화 오브 코리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건곤 석화 오브 코리아. 이게 제 호입니다. 건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간지처럼 석화는 클석자, 큰지파자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정원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K미래학은 건곤 석화 오브 코리아의 K미래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부르는 겁니다. 한국식 미래,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식 미래학이기도 하고
다시 타고난 선천 성향 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있어요. 부모의 유전자가 있다 없다. 영향 미치죠. 그거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내 노력이 있죠. 부모가 있죠. 그 환경이 있죠. 이거는 인간 문화적, 인문학적 요인인 거고 이 사주 명리학은 그 인문학적인 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인문 외적인 것 중에서 첫째, 태양 영향 미친다. 당연히 미치는 거죠. 달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기존 사주 명리학에 달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달 안 들어가 있어요. 음력. 사주 명리학 기준이 양력이다 음력이다. 양력이에요. 좀 이따 그것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사주팔자 기준은 양력인 거예요. 자, 혹시 헨리해성은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사람 삶에. 그 해성이 우리 집 앞 마당으로 떨어지면 나 돈 된다 안 된다. 해성 하나 떨어지면 돈 되죠. 그건 몇 천만 원 몇 억가입니다. 돈 되죠. 영향 미치잖아. 해성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 미친다 이거지. 목성, 화성, 토성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미하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태양이에요. 현재 사주팔자는 아까 있잖아.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만 반영된 거예요. K미리학 석화명리는 달도 조금 반영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달까지도. 근데 다시 가서 봅시다. 이게 그럼 사주팔자 기준이 양력이야 음력이냐부터 한번 논합시다. 다시 봅시다. 왜 그런지를. 다시 출생년, 월, 일, 시까지 했어. 아빠 몸무게 엄마 지금 안 들어간다 했어. 여기서 연이 뭐야 연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 유식한 말로 용어로 공전. 지구의 공전이 한 바퀴 돌면 1년, 두 바퀴 돌면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은 달월자 쓰니까 이게 달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다시 말해볼게요. 지금이 몇 월 달이지? 9월. 계절이 뭐예요? 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달은 계절이 뭐야? 여름. 12월은? 그럼 월이 의미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잖아. 계절의 변화는 달이 주관해, 태양이 주관해. 태양이 주관하지. 달은 주관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정확히 말해서 지금 2002 9월 25일 여기 할 때 여기에 여러분 지금 자 이게 9월 25일 이게 유시라는 시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초가을 무렵입니다. 이게 12띠에서 이거는 초가을이나 아니면은 초저녁입니다야.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깊은 가을, 약간 중가을입니다. 중저녁이야. 그럼 이걸 보면은 가을과 저녁인 걸 아는 거야. 그럼 가을과 저녁은 계절과 시를 아는 거야. 계절과 시는 태양이 의미하는 거야? 달이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 그럼 이걸 딱 보면 가을이네. 해가 질 무렵이네. 지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거 알잖아. 당연히 저녁이니까 해가 머리 위에 있지 않잖아. 달 어디 있어? 이 시간에. 달 어디 있어? 태양이 지니까 태양이 진다고 달이 떠? 그건 아니지. 뭔 얘기냐? 달은 그냥 움직이는 건데 이건 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달을 썼냐? 월자 썼냐? 자, 1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한 구분이 되잖아. 근데 이걸 12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뭐가 표현하는 게 없는데 마침 달이 한 1년 동안에 대략 12번을 도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달이란 말을 가차해서 그냥 쓴 게 가차는 뭐냐? 빌려온 거야, 그냥. 그래서 월이라고 쓴 거지 달의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주팔자는, 사주명리학은 순태양력이 기준인 거지 달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 아니고 양력. 정확히는 순태양력. 이게 뭔 얘기냐? 달력을 친다면은 순태양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태음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 태양력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헷갈린데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 정확해요? 아니면 365.2421 이렇게 나눠져요? 365.2421로 나눠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살 때 끊어서 써야 돼. 짜투리가 있다고. 이 짜투리들이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달력은 그 짜투리 때문에 어떻게 되냐. 원래는 1일 날 하면은 새로 어떤 마디가 시작되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짜투리가 밀리니까 순태양력으로 절입일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바뀌는 것과 1월 1일이라고는 오차가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 1월 1일 날 새로운 절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음력으로는 대략 4일에서 8일 사이에 절입이 들어와요. 양력은 1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순태양력이라는 것은 순태양력은 무조건 1년 361년이라는 시기. 1년은 뭐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정확히 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360으로 딱 그러니까 12개로 딱 끊어놓고 24개, 12개 딱 끊어서 딱 따져준 게 순태양력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양력 달력은 1년이 365.241인데 그걸 떼어가지고 그 짜투리를 맞춰서 만드는 게 달력이니까 오차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태양력은 순수하게 태양만 따진 거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조금 정교하게 우리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양력인 거예요. 그럼 순태음력은 달만 따진 거야. 달은 뭐냐? 무조건 한 달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야. 달 한 달에. 달의 공전주기가 며칠인지 알아요? 달의 자전주기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 너무 머리 아프죠? 일단 넘어가.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쨌든 그래서 순태음,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은 태음태양력. 음력은 단지 상망이냐 보름만 따지는 거지 몇 바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거기다가 농사짓기에서 1월, 2월, 3월을 집어넣는 것은 태양력 기준인 거고 보름이냐 금음이냐는 태음력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음력은 1, 2, 3월 따지는 태양력 기준과 보름이냐 따진 태음력을 섞어서 태양력인데 그걸 줄여서 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쳐서 이 사주 명리학, 사주 팔자에는 달이 반영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음력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주 팔자의 기준은 양력이다. 정확히 말하면 순태양력이다.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잖아. 기준에는 그게 관계없어. 왜?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찍어서 맞추니까. 어차피 찍어 맞추니까. 뭔 얘기인지 하시겠습니까? 맞을 때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하나가 틀리면 공식이 다 틀리는 거야. 우리는 100% 논리적인 체계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15년 차까지 선생님이 같아도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죠? 용신이 다 다르고 그게 학문입니까? 그건 학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흐름에 대해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양 미래의 즉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현대 명리학, 과학 명리, 지동설 명리학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K미리학 석하명리학이에요. 본 명칭은 석하명리, 석하 선생이 개발한 거라 해서. 그리고 2005년에 제 강의가 석하 선생의 논리를 푸는 사주학 TV에서 강의한 것이 모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론을 다 풀어놨거든. 중급까지는. 그 K미리학, 타고난 선천 성향 특성 인연법, 붕합법, 콩깍지가 아니에요. 콩깍지예요. 콩깍지의 유효기간까지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성명장명법.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정확한 성공 시기. 정확합니다. 무조건. 투자할 때, 물러날 때 이유가 없습니다. 오세요. 상담하러. 우리 제자들은 상담료를 50% 할인합니다. 미리 냈다가 제자로 들어오면 다 등록금에서 챙겨줍니다. 성공의 진짜 이유? 이거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성공하기 위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마디 얘기할게요. 원래는 원리 상관없이 성공의 이유가 뭘까? 노력, 부모, 백. 자, 질문. 1번 돈 잘 버는 사주 1번. 2번 돈 못 버는 사주. 단 아버지가 빌 게이츠. 누가 돈을 더 많을까? 2번이에요. 그럼 사주가 중요해, 아버지가 중요해? 현실이 그렇잖아.
똑같은 사주가 누구의 자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논하지 않으면서 사주만 가지고 그 사람 삶을 다 조명할 것처럼 얘기해. 근데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 태어났던 관계없이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고 안 되고의 시점을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연구 잘하면 알 수 있죠. 왜? 자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몇천 명이 됐든 똑같은 시기에 힘든 시기를 겪고 똑같은 시기에 잘 나가는 시기를 겪는 거예요. 즉 이재용 부회장이 옥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사주 가진 사람이 감방 가느냐? 안 가. 근데 그 모든 사주 가진 사람은 그 시기에 다 고립무원에 힘든 시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거 물어볼까요? 대통령 사주가 있다 없다? 질문 있다. 그럼 우리가 볼게요. 좀 제가 증명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대통령 사주 있나 없나 떼게 합시다. 대통령 사주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거 있지. 제왕 사주가 있다 없다야.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있겠다 없겠다? 10명이겠다, 20명이겠다, 더 많겠다? 많겠죠.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적용하려면 그 룰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주들이 70% 정도 50% 60% 똑같이 다 어떤 일이 된 규칙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진 사주를 타고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90%가 대통령일까요? 70%가 대통령일까요? 60%가 대통령일까? 사주는 수없이 많겠지. 근데 대통령은 생일만 같은 사람도 드물지. 그러면 그건 규칙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규칙이 되려면은 그 사주에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돼야 돼. 쉽게 말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사주를 뒤밀었어. 이 순간에 했더니 누군가가 지금 미래의 직합박사이로 소재학 교수 특강을 듣고 있다고 맞히면 대단하잖아. 그게 용하잖아. 근데 그 이론이 성립되려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가진 전 세계 사람이 더 여기 와 있어야 돼. 그게. 그쵸? 근데 딱 한 명씩만 와 있는 거야. 뭔 얘기냐? 사주가 똑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행위를 사는 게 아닌 게 당연한 거야. 단지 이 시간대에 대략 같은 사주는 같은 흐름. 이거 하나가 운명을 결정짓냐 안 짓냐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사람의 길에 큰 틀에 하나의 제시되는 어떤 그 앞길에 그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각자 어떤 사람들에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높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해하시겠죠? 이러면 학문적인 논리가 이거 다 정리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돼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노력이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동의하지.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진짜 열심히 노력해. 썩은 쭉쟁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쭉쟁이 뿌려 열심히. 2번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노력 대충 해. 누가 많이 걷어들여? 2번. 그럼 노력이 중요해? 씨앗이 중요해? 씨앗. 그걸 말을 바꾸면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 좋은 아이템 가지고 대충 노력 대충 하는 사람과 정말 엉망인 아이템 가지고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답 안 나오는 사람. 그럼 노력이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그 다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썩은 땅에 대충 뿌려. 기름진 땅에 누가 많이 걷어들여? 그러면 노력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공간이 중요하지. 3번 열심히 뿌려. 겨울에 대충 뿌려. 봄에 누가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면 노력이 중요해? 때가 중요해? 자, 그럼 노력은 때한테 밀리고 공간, 땅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밀리고 별게 없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아이템 씨앗을 보자. 1번 좋은 씨앗이 중요하잖아. 좋은 씨앗 가지고 썩은 땅에 뿌려. 2번 보통 씨앗 가지고 아주 나쁜 씨앗 가지고 기름진 땅에 뿌려. 누가 걷어들여? 썩은 땅에 뿌리면 씨앗 나요? 안 나지. 그러면 쭉쟁이 같은 거 있지라도 기름진 땅이면 나잖아. 그럼 씨앗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땅이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가 정리되냐? 노력보다는 아이템이 중요하지. 아이템보다 뭐가 중요해? 공간, 땅. 이해하죠?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좋아요. 진짜 좋은 열매 가지고 겨울에 뿌려. 쭉쟁이 같은 거나 자 부실한 열매 가지고 봄에 뿌려. 누가 걷어들여? 제일 좋은 건 좋은 열매를 봄에 뿌리는 거지만 하다못해 쭉쟁이라도 봄에 뿌려야 돼. 그러면 열매가 중요해? 씨앗이 중요해? 때가 중요해? 그러면 잘 봅시다. 노력은 아이템에 밀리고 아이템은 공간에 밀리고 시간에 밀리는 거야. 이해하죠? 그럼 다시 봅시다 이제. 그럼 공간과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기름진 땅에 겨울에 뿌려. 보통 나쁜 땅에 봄에 뿌려. 누가 걷어들여? 그러면 공간이 중요해? 때가 중요해? 때.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때인 거야. 두 번째는 공간. 공간이 풍수지리가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장악하는 K미디어 그리고 K풍수, 건곤풍수예요. 건곤풍수. 공간.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노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해. 여러분 이것 중에서 노력이면 아이템보다 노력, 공간. 그게 뭐냐?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공간, 아이템, 노력. 근데 중요한 비법 하나 얘기해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에게 진짜 값진 거. 이제까지 들은 것도 무지하게 값지지만 이거 하나가 진짜 값진 거예요. 이게 단지 시간이 공간보다 앞서는 거고 공간이 아이템보다 앞서는 거고 아이템이 노력보다 앞서는 거일까? 그게 아니고 시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공간은 보완해 주는 거야. 그건 뭔 소리야? 우리는 돈을 버는데 언제 어디서 뭐가 중요해? 언제가 중요해? 어디서가 중요해? 언제지. 어디서는 바꿀 수 있잖아. 언제는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심었어. 갑자기 검은 고구마를 심은 거야.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막 인터뷰하는 거야. 몇 월에 추수를 하고 좀 늦가을이 합니까? 초가을이 합니까? 씨앗을 어떻게, 땅은 어떤 땅을, 기름진 땅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쓰고 난리가 났어. 질문. 근데 이 사람이 검은 고구마가 아니고 노란 고구마 심었으면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질문. 그 사람이 가을이 아니려면 대박 났다 안 났다? 가을 아니면 추수를 못해. 대박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박의 가장 큰 거는 요인을 보자. 대박의 요인은 첫째 고구마였어. 그 중에서도 어떤 고구마냐? 아이템인 거지. 둘째 어떤 노력을 했나지. 그 다음에 어떤 땅이었나지. 근데 언제 뿌렸어? 봄에 뿌린 거지. 근데 여기서 어서 노력을 덜 했으면 조금 덜 거뒀겠지. 덜 거둔 거지 못 거둔 게 아니야. 고구마 딴 거 심으면 조금 덜 할 수 있었겠지. 근데 봄에 씨앗 안 뿌리면은 그건 추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절대적인 요인이 뭐야? 봄.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누군가가 가을을 만나면은 풍요로워.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고 안 뿌린 사람이 있어. 누가 더 풍요롭다? 뿌린 사람이. 근데 가을을 만나면 왜 풍요롭냐? 씨앗 안 뿌렸어도 남의 집 이상만 주워도 먹을 게 있고 산에 가면 열매가 널려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다 풍요로워. 이해하죠? 그래서 인생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잘 나갈 때 있는 거야. 가을 같은 때를 만나면. 근데 누가 더 풍요로워? 씨앗 뿌린 사람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을의 풍요 자체는 우리의 노력이다. 계절의 흐름이다. 흐름인 거야. 노력은 더와 덜만을 결정진 거지. 그럼 이 모든 걸 볼 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야? 아니면 때야? 때. 때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걸 보완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노력이 중요한 건 다 알아. 아이템도 알아 이제는. 공간도 조금 알아. 근데 당사 목 좋은데. 근데 목 좋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알지 때라는 건 몰라. 단지 뭐라고 하냐 막연하게 누구나 때가 돼야 돼. 그런 말은 해.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진짜 중요한 건 때입니다. 그 때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가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래는. 이걸 알면 답이 다 나옵니다. 노력해서 내가 아이템을 찾는 미안하다 똑같은 아이템 갖고 때가 되면 장사가 되고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갈게요. 띠별 운세, 뭐 행운의 운세. 이것도 내가 요령, 제 옛날 운세를 보면은 지금도 스포츠 서울의 운세를 제자들이 쓰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일반 운세처럼 그렇게 추상적 개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나만의 사계절, 석가리즘 뭐 수없이 떠드는 얘기입니다. 오행. 드디어 고급반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행은 알죠. 오물도 아니고 오상도 아니고 오행입니다. 쉬운 것만 얘기합시다. 뭐라겠죠? 오행. 근데 질문. 세상 모든 것, 계절도 4개고 방향도 4개인데 세상 모든 게 기본적인 오행으로 이루어졌다면서 방향도 4개를 얘기해요. 계절도 4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일단? 끼워 맞힐 뿐이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건 한자로 써 있긴 나무목으로 써. 나무목. 불화, 흑토, 쇠금, 물수.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불을 생해주고. 동의하죠? 불이 흙을 생해주고. 흙이 금을 생해주고. 금이 뭐예요? 쇠. 쇠요? 돌이야? 쇠요? 틀림없이? 그러면 흙에서 쇠 나와? 철분이 조금씩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금이 수를 생해주고. 금에서 수 나와요? 돌에서. 안반수? 쇠를 녹여서 이슬에 맺혀서? 여기서 생의 의미는 뭐냐? 절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생은. 이유 없는. 자, 절대적인 관계. 물어볼게요. 나무가 불을 생해주고 말 돼 안 돼? 절대적인 관계잖아. 나무를 만나야 살아. 근데 불은 나무 만나지 않고 종이나 연탄이나 기름 만나면 못 살을까 살을까? 기름 만나면 불 살아 못 살아? 살죠. 기름이 잘 살아? 나무가 더 잘 살아? 기름. 그러면 기름생 화해도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나? 그럼 또 쉬운 게 할게요. 나무가 흙에서 잘 자라, 물에서 잘 자라? 그럼 토생목이 맞지, 수생목이 맞아? 수경재배도 이거는 절대 생을 얘기하는 거지. 어쩌다 되는 거 하나로 친다면 뭐든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더 쉬운 거 얘기할게. 따라합시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게 오행이요. 이게 동양역학의 구구단이야. 맞죠? 이거 틀리면 다 틀린 거야. 맞죠? 그럼 이걸 틀리게 사용하니까 틀리다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꿨기 때문에 학문을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뭔 얘기냐? 나무가 흙을 극해. 이건 대자연의 학문이잖아. 나무하고 흙하고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좋은 관계, 흙이 좋은 관계, 나쁜 관계야. 상식적으로 좋은 관계 아니면 과학적으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상식적으로 좋은 관계.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좋은 관계야. 왜? 미생물이 나무를 쓰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와 흙하고 극이라고 해요. 극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근데 여기는 목과 톡을 극이라고 가르쳐, 그렇게. 그리고 왜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아무도 못해.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건 어떤 원리냐? 초등학교 때 8번이, 번호 8번이 반장하고 공부 잘했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8번 반장! 말이 된다, 안 된다? 똑같은 거야. 일반화의 오류처럼 이걸 공부한 사람끼리는 무슨 말이 다 알아들어. 목극도, 그래. 흙이 나무 뿌리가 흙을 캐고. 근데 어디 가서 이걸 벗어나서 얘기 들으면 쟤들 이상한 애들 아니야? 왜 나무와 흙이 싸운대? 그래서 미신 소리 들어. 말 들어 안 돼? 말 돼 안 돼? 현실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배워. 그 다음에 자, 흙이 물을 극한다? 흙이 없으면 물이 고여있을 거야. 이 물의 형태는, 물은 뭐야? H2라는 것이 물의 형태로 어딘가에 뭉쳐있을 때 물인 거지.
분산된 물이 아니잖아. 분산되려면 흙이 틀이 있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흙하고 물하고 관계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좋은 관계요. 좋은 관계지. 근데 얘는 뭐라게? 흙이 물을 극한다고 가르치잖아. 그리고 누구도 말을 하잖아. 답을 못 주니까. 그래도 맞는 건 수극화. 이건 하나 두 개 맞잖아. 그래도 우리 역감 맞는데 화극금, 금극목. 아, 도끼가 나무 쪼개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럼 나무야. 이 극은 절대적인 관계거든. 그럼 물어볼게. 나무야 도끼가 무서울까? 산불이 무서울까? 그럼 화극목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기존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질이나 한의학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야? 심지어는 더 쉬운 거 얘기할게요. 15년. 자, 목과 화를 뭐라 그런다? 목과 화를? 목화. 이거 뭐라 해? 상생. 목과 금은? 목과 토는 상극. 목화는 상생. 따라서 상생. 이렇게 불러. 지금 그쵸? 누구나. 자, 여기서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서로 상자야. 이 상자가. 이 상자는 어떤 의미였던? 옛날에는 이 상자가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나무 목자 위에. 옛날에는 이 상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옛날에 부족국가 왕의 동생 이름이 상이었어. 상. 그리고 상은 뭐를 하냐? 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살피는 역할을 했어. 그런데 살피려니까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족을 다 살피는 역할을 하니까 눈목자가 나무 위에 있는 게 옛날 상자에 원래 초창기 상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자였어. 이게 초창기 옛날에. 눈목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야 살피는데 멀리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 이러다 보니까 깊이를 못 보니까 가까이 가서 살펴.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온 거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살핀다는 의미가 첫째 들어가. 그래서 관상할 때 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왕의 동생이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돌보는 사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재상. 그래서 재상상자인 거예요. 우상, 좌상, 재상상자, 재상상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살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쳐다봐 안 쳐다봐? 같이 살펴보지. 그래서 서로상이 된 거야. 그래서 give and take. 서로상의 의미는 내가 선생님의 빵을 사줬어. 그럼 선생님 나한테 빵이나 밥을 사주는 게 상이야? 나 안 사주고 친구만 사주는 게 상이야? 아니 내가 사줬는데 나한테 안 사주고 옆에 생하는 것은 뭐라게? 일방생. 그쵸? 같이 사주면 한생. 맞죠? 그럼 목이 화를 생할 때 화가 목을 같이 생하면은 그건 상생이야. 근데 현재는 목이 화를 생할 때 화는 뭐를 생해? 그럼 이게 일방생이야? 상생이야? 근데 상생이라고 불러. 그것부터가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써. 그냥 상생이라고. 말이 된다 안 된다. 자, 목이 토를 극해. 토는 뭐를 극해? 토는 수를 극해. 그럼 목이 토를 극할 때는 목극, 토야. 토극, 수극. 그러면 일방극이지 편극이지. 상극이 아니라 편극. 맞아요? 편생이고 편극인데 이거를 상생이고 상극이라고 불러. 이거부터 오행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저는 죄다 내고서 풀고 움직이는데 그게 풀리냐 이거 풀고 그냥 써먹고 그냥 물어도 안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써먹잖아 이거를. 그럼 거기부터 3000% 빠지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를 원리로 따져. 쉬운 것도 하나 물어볼게. 그냥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간목일간 원목일간. 자, 오행목 하자. 목. 오행목이 시작을 의미해. 어떤 시작이냐? 시작은 시작인데 쫙 뻗어 올라가는 시작. 동의하죠? 동의하죠? 그럼 목에는 모든 거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어. 양은 강한 거야. 큰 거고 음은 약한 거야. 그럼 목은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 강하고 약함이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새싹이 있고 다 큰 나무가 있어. 어느 게 뻗어가는 기운이 강할까? 새싹이 강한 거죠. 얘는 다 갔으니까. 그러면 목에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게 양이잖아. 그럼 목을 굳이 따진다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로 따진다면은 새싹이 양이야? 나무가 양이야? 새싹이 양이지. 이해가죠? 근데 목에는 뭐가 있냐?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그래. 그 갑이 양이야.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해?
큰 나무라 가지. 기준 사주명약은. 이해 갑니까? 그럼 다시 가자. 뻗어간 기운이 강한 게 새싹이야, 큰 나무야? 새싹이잖아. 그럼 모기 양은 새싹이야 돼, 큰 나무야 돼? 새싹. 그럼 간목은 새싹이야 돼, 큰 나무야 돼? 새싹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하도 외운 게 간목은 큰 나무라 잔뜩 외웠기 때문에, 을목은 새싹을 외웠기 때문에 내 말은 맞지만 막상 하려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외웠다. 그냥 무조건 외웠다. 그냥 외웠어. 내가 원리를 설명하는데 틀렸어. 그 말은 알지만 답이 안 나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게. 하나만, 뭔 얘기 잘 모르겠죠, 기수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 이런 내용. 몰라도 돼,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 얘기야. 오행의 수는 내려가는 기운을 얘기해.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다. 누가 내려가는 기운이 강하다? 계곡물이 강하지. 그럼 오행 수의 양을 치면 양은 계곡물이 양이야, 바닷물이 양이야? 계곡이 양이죠. 근데 수의 양을 임수라고 불러. 그리고 그걸 계곡물이라 한다, 바닷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지 벌써. 왜 잘못되는지 기준 사주명량. 그럼 잘 봅시다. 계곡물이 잔잔해, 바닷물이 잔잔해? 바닷물이 잔잔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잔잔해서 사실은 그게 계수가 되고 이게 임수가 돼야 돼.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는 바닷물이니까 임수일간지구. 사주 공부한 사람 임수일간지구 조용한 사람 맞습니까? 계수일간은 조용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로 오늘 이게 뭔지 모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더 얘기한 박수 2번 시작. 아마 이거 갖고도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응? 오행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 안 해봤습니다. 응? 갑정무경님 그분이 일정 계시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행을 바라보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 이해가죠?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사람 혹시 재성이 여자라고 알죠? 돈이고. 네, 남자한테. 인성은 공부, 학문, 문서, 엄마. 그렇지, 문서, 집. 자, 인성이, 재성이 왜 여자야? 그냥 외웠어. 뭐 따질 거 없어. 인성이 왜 엄마는 이해가지? 낳았으니까. 근데 왜 선생이 됐다가 왜 집이 됐다, 문서가 됐다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원리를 설명할게요. 인성은 내가 수생목 할 때 목 기준의 수를 인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온 근원인 거야. 내 육체의 근원이 어디야? 엄마지. 그래서 엄마인 거야. 학문의 근원은 선생. 그래서 선생인 거예요. 근데 집이 이해가 안 되지. 설명할게. 우리 일상의 출발의 근원이 어디야? 집. 이해가죠? 모든 출발이 집이기 때문에 인성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근원. 일상의 근원. 근데 집을 들고 다닌다 힘들다. 문서를 갖고 다니까 그래 문서가 된 거고. 이렇게 원리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건데 원리를 모르면은 누가 어느 고전에 딴소리 써 있으면 그것도 외워야 돼.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평생 비법 찾다가 끝나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